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장기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시장 거품 징후, 그리고 미국, 러시아와 긴장 관계 재설정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기반으로 최근 투자자들이 장기 강세장에서 우려하는 시장 거품의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2년간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 상승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시장 상황은 건강한 상승세일까요? 아니면 거품 붕괴의 전조일까요? 첫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최근 주식시장은 견고한 경제성장과 AI 기술 발전 덕분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지나친 낙관론이 시장 거품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옵션 거래, 밈주식과 같은 고위험 투자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시장의 이상 신호. 밈주식과 AI 관련 종목이 급등, 팔란티어, 게임스톱 등 인기 주식 폭등.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2021년 이후 가장 큰 암호화폐 열풍. 옵션 거래량 역대 최고, 하루 평균 5,800만 건 거래. 이러한 요소들은 과거 닷컴 버블, 2000년과 금융위기 2008년 직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옵션 밈주식, 암호화폐 투자 열풍. 밈주식의 귀환. 게임스톱, 블랙베리, 반려동물 용품 판매업체 추이 등의 주가가 지난 1년간 90% 이상 상승했습니다. 2021년 로빈후드 투자 열풍이 떠오르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과열. 비트코인은 1월 10만 달러를 돌파했고 최근 9만 7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옵션 거래량 폭증. 하루 5,800만 건의 옵션 거래가 이뤄졌고 특히 제로데이 옵션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옵션 시장이 과열될수록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현재 주식시장은 과연 거품일까? 일반적으로 주가가 비싸게 평가되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주가 수익 비율을 살펴봅니다. 현재 S&P 500 기업들의 평균 PER은 22배로 역대 평균 19배보다 높고 닷컴 버블 직전 2000년 26배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즉, 지금의 시장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실적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면 거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업 실적은 좋은가? S&P 500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16.7%로 강력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금리가 지속될 경우 기업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연준의 금리 정책과 시장 전망.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연준의 금리 정책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 실적 하락, 주가 하락,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채권으로 이동. 결과적으로 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된다면 주식시장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결론. 지금 시장은 거품인가? 시장에는 거품의 징후가 일부 나타나고 있음. 밈주식, 암호화폐, 옵션 거래 과열. 과거 버블 시기와 유사. 하지만 강력한 기업 실적과 경제 성장이 거품을 일부 정당화. 연준의 금리 정책의 핵심 변수.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긴장된 관계를 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변화가 유럽 동맹국들에게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회담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서방 동맹 내 갈등을 초래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 배경은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가장 중요한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 장소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미국 대표단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러시아 대표단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20년 이상 재임 유리, 우샤코프 푸틴 최측근 전 미국 대사. 이 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 이상으로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목표 러시아를 중국에서 떼어내려는 전략. 미국 정부는 이번 회담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대담한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표는 러시아를 중국에서 떼어놓고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재정립, 보유국 간 갈등 완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미 100만 명 이상 사망, 러시아를 중국과 분리 미러 관계 개선을 통한 중국 견제. 하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토적 양보를 절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있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와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셋째,
유럽 동맹국들의 반발 우려 없이 러시아와 협상?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상의 없이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서방 외교 정책의 큰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우려하는 이유.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독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을 무시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맺으려는 건가?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가? 제이디 벤스가 최근 유럽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그들이 유권자의 의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유럽과 미국 간 긴장을 더욱 높였습니다. 넷째, 푸틴과 트럼프 정상회담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외교적 움직임을 미국의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 기존 외교 방식과 달리 빠르고 과감한 협상, 6개월에서 1년 걸릴 협상을 몇 주 만에 추진, 유럽 동맹보다 러시아와의 직접 대화 선호.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결론 미국과 러시아 관계 변화의 시작인가?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계 재설정 추진 중 미국의 목표는 러시아를 중국에서 떼어놓고 외교적 영향력 확대. 유럽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없이 진행되는 협상에 대해 반발. 푸틴과 트럼프 정상회담 가능성?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